안녕하세요. 엄마에게 배우는 영어 엄배영입니다. 자, 이번에는요, if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if라는 말이 있으면 무슨 뜻인가요? 뭐뭐 하면, 뭐뭐라면, 이렇게 어떤 조건을 얘기할 때 우리가 if를 쓰죠. 자, 그런데요, if로 말할 때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고요. 뭐뭐 한다면, 뭐뭐 한다도 있고, 뭐뭐 할 거야도 있고, 뭐뭐 할 텐데도 있는데요. 한다, 할 거야, 할 텐데가 다 다른 말이에요. 다 이거를 표현하는 방법도 다 달라요. 그래서 오늘 정확하게 어떻게 이런 걸 다 구분해서 표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if가 있으면요. if라는 것은 보통은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이런 말로 이끌죠. 자, 이런 말을 이끈데 뒤에 오는 말이 다르다고 했죠. 자, 뭐뭐라면 뭐뭐 한다, 뭐뭐 할 거야. 이 말에서는 우리 어떤 느낌이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이죠. 할 거야. 정말 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뭐뭐 한다라고 얘기했으므로 가능성이 크고 현실적인 경우가 있어요. 또한 이런 경우도 있어요.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자, 뭐뭐 할 텐데, 텐데라는 말에서 여러분 어떤 걸 느껴요? 이거는 정말 진짜 그렇게 할 게 아니기 때문에 아주 비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없다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로 나타냈는데요. 자, 뭐뭐 한다면, 뭐뭐라면, 뭐뭐 한다고 정말 할 거는 진짜예요. 진짜 실현 가능한 얘기, 그렇게 진짜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라면이 진짜예요. 진라면, 진라면. 그런 거고, 뭐뭐 할 텐데 정도는, 여기서, 어떤 가정만 하고 끝나는 거죠. 내가 만약 새라면 날아갈 텐데, 날아갈 거예요, 여러분? 날 수 있어요? 아니죠. 아무리 바래봤자 되지 않는 가능성이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럴 때 이 라면은 이제 정말 상상만 하고 끝나야 돼요. 이거는 뻥라면이 뻥라면 여러분. 그래서 실현 가능한 뭐뭐라면과 실현 가능하지 않은 뭐뭐라면을 구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제 뭐뭐라면 뭐뭐 한다 이런 문장 구조에 있어서 그 뭐뭐라면 이런 종류가 여러 가지 있다 그랬어요. 그 현실 가능성에 따라서 단계가 다 달라지는데요. 우선 뭐뭐라면 뭐뭐 한다라는 이 내용이 어떤 진리거나 과학적이라서 가능성은 100%일 때 어떤 사실을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if로 이어지는 이런 문장에서 문장 구조가 이렇게 됩니다. if 다음에 어떤 주어 동사가 있는 걸 절이라 그러는데요. 하나의 절이 있고요. 여기는 뭐뭐라면이라는 어떤 조건이 나오고 그 다음에 뭐뭐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어떤 결론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뒤에 또 주어 동사를 가진 절이 또 나와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만약 ice melts, if ice melts, 만약 얼음이 녹는다면 그것은 즉 얼음은 becomes water, 물이 됩니다. 자, 이 문장에 있어서 여러분 여기도 여기도 절인데 어느 게 더 중요한 말일 같아요? 그렇죠. 뒤에 있는 거죠. 어쨌거나 얼음이 물이 된다는 그 결론을 얘기하려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가 중요한 말이라 이쪽을 주절이라 그래요. 주된절, 메인 센텐스 이게 주절이고요. 앞에 나온 if가 있는 것은 이런 조건에서 이렇게 된다라는 결론을 꾸며주는 좀 부수적인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부사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사절과 주절로 되어 있는데요. 이 경우 여기 부사절에 있는 동사도 현재형, 그 다음에 주절에 있는 동사도 현재형이어야 돼요. 항상 현재형이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요. 이게 진리고 가능성 100%인 일은 아주 현실적인 시제를 써야 되는데요. 우리 많은 시제 중에서 동사의 현재형이 가장 현실성이 있어요. 가장 사실을 잘 말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현재 일어나는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게 현재형이기 때문에 reality, 그 현실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재형으로 동사를 써줘야 항상 현실적인 어떤 사실인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melts, becomes 현재형 썼습니다. 또 알아볼까요? When the sun goes down, it gets dark.
자, 태양이 해가 go down 한다는 것은 내려가는 거니까 지는 거죠. 해가 질 때 그것이 gets가 어떻게 된다죠. 변한다는데 어둡게 된다. 그러니까 이 시 아마 날씨 정도로 볼 때 날이 어두워진다 이런 말이죠. 해가 질 때 어두워진다. 이것도 여러분 진리죠. 이것도 어떤 과학적인 가능성 100%의 사실을 얘기하고 있죠. 해가 지면 어두워지는데 어제는 어두워지더니 오늘은 해가 지는데 안 어두워지고 있네. 뭐 이런 거는 없잖아요. 항상 그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과학적이고 가능성 100%의 일이기 때문에 동사를 이렇게 현재형으로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부분에 왜 if가 아닐까요? 여기 if 쓰면 안 되나요? if 써도 돼요. if 써도 되는데 when 써도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 해가 지면 어두워진다는 건 그 해가 져야 한다는 조건이 그렇게 중요한 얘기가 아니죠. 그 중요성이 없죠. 해가 진다는 조건이 꼭 필요한 게 아니고 해는 지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건에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when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여기 if 써도 괜찮아요. 그래서 해가 진다면 안 그러고 해가 질 거니까 해가 질 때 어두워진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얼음이 녹는다면 뭐 안 녹을 거예요. 지가 뭐 내놓으면 녹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건이 크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if로 안 하고 얼음이 녹을 때 그것이 물이 돼요. 이렇게 해도 상관이 없는 거라서요. 항상 그러한 일을 얘기할 때는 when으로 if를 대신해도 상관없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진리는 현재형으로 동사를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자, if 만약에 뭐뭐라면이라는 이 종류가 굉장히 많다고 그랬어요. 단계가 좀 더 달라지는 경우를 해볼 건데요. 금방 한 것은 과학적인 것이라 가능성 100%. 그런데 이번에는 가능성 100%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학은 아니에요. 과학도 아니고 가능성 100%는 아니지만 그래도 현실 가능성은 높은 경우가 있어요. 현실 가능성 높을 때는 한다가 아니라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If I go to London, I will call you. 내가 런던에 간다면, if 간다면 갈 수도 있죠, 여러분. 뭐 갈 수도 있는 일이니까 이거는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가능성이 높죠. 높아요. 그러면 간다면 내가 너한테 전화할 거래요. 물론 가갖고도 전화 안 하고 살짝 올 수도 있지만 전화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높죠. 내가 의지만 있으면 정말로 할 거죠. 그렇게 해버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의지를 나타내서 할 거야 할 때는 will을 쓰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 아까랑 좀 달라진 것은 뭐냐면은 아까는 여기 주저 부분에도 무조건 현재형만 썼지 여기 뭐 will 같은 거 안 썼죠. 왜냐하면 항상 현재에 일어나는 일이니까요. 근데 이런 경우는 뭐뭐 한다면 어떤 가능성이 높을 때는 높으니까 현재형 써지고 뭐뭐 할 거라는 의지를 나타낼 때는 will로 표현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또 있어요. If it rains tomorrow, I will cancel the picnic. 내일 비가 온다면 비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그러나 비가 올 가능성이 있겠어요? 뭐 있겠죠. 얼마든지 비가 올 수 있죠. 가능성은 높아요. 가능성이 이렇게 높을 때는요. 현재형을 이렇게 써줘야 됩니다. 내일 비가 온다면 어떻게 할 건데? I will cancel the picnic. 내가 피크닉을 취소할 거야. 그러면은 여기서 취소를 내가 할 수 있나요? 내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어요. 그죠? 내가 하겠다는 거죠. 그렇게 하겠다라는 말은 이 will로 표현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에서 중요한 것은요. 이 조건을 나타내는 이 부분에서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무조건 현재형으로 썼는데요. 여러분 생각에 뭐 내가 런던에 간다면 너에게 전화를 할 거야 할 때 여기 현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이게 미래의 일이니까 이거 미래의 일이면은 will 써야 되는 거 아니야? If I will go, will 쓰고 싶죠? 여기도 여러분 내일 비가 온다면 지금 아니고 내일 일이니까 tomorrow잖아요. 그러니까 will로 표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여기 will rain? 안 돼요, 여러분. 아무리 미래의 일이지만 여기다 will 썼다가는 여기다 will을 썼다가는 이거는 문법적으로 완전 틀린 말이 돼요. 여기도 미래의 일인데 여기다 will 쓰겠다. 쓰고 싶죠?
그렇지만 썼다가는 틀려요. 왜 그러나요? 자, 왜 그러냐면요. 이런 문장 구조에서 보면은 위를 안 써도 뻔히 아직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아직은 안 일어난 일이다. 이 미래에 일어날 일일 것이 너무나 뻔하잖아요. 뻔한데도 굳이 위를 쓸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를 안 써도 다 알아들으니까 안 쓰는데, 그래도 뭐 좀 써본다고 큰일 날 거 안 돼요. 큰일 나요, 여러분. 안 돼요. 정말 틀린 말이 되니까요. 미래로 쓰지 않고 현재로만 써서 가능성을 나타내 주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 또 단계를 높였어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진라면을 했어요. 진짜 그렇게 한다면 내가 할 거야. 정말 그렇게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 진짜 할 거라 진라면을 했으며, 이번에는 뻥라면 수준인데요. 뭐냐면은 이런 거 있어요. 뭐뭐라면 뭐뭐일 텐데, 이번에 완전히 바뀌었죠. 아까는 한다 아니면 할 거야 였는데, 이번에 할 거야가 아닌 거예요. 할 거야는 진짜 해버린다는 뜻이라 가능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에서 느끼는 것이 여러분 뭐예요? 뭔가 될 것 같아요?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요? 없어요, 여러분. 이거는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못하니까 텐데 하는 거. 텐데라는 말을 왜 하게 되죠? 후회를 하거나 아니면 아쉬움 못하니까 텐데, 그런 거죠. 그런 경우, 즉 가능성이 없는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이거를 말씀드리기 전에 일단 동사의 형태에 대해서 말씀해 보겠는데요. 현재형과 과거형의 의미를 크게 한번 말씀드릴게요. 아까 지금까지 가능성이 있을 때요, 어떤 과학적인 일, 그리고 과학은 아니더라도 가능성이 큰 일은 그 가능성이 아주 큰 현실성을 가장 잘 반영한 현재형을 쓴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현재형은 가능성이 아주 크고, 그쵸? 현실감이 아주 높은 거를 나타내요. 현재 일이니까요. 그런데 동사의 과거형을 쓰면은 그 느낌이 어떻게 되냐면요. 현재에서 멀어져 있죠. 현재가 현실성이 있는 건데, 과거형은 현재에서 점점 멀어져간 어떤 과거 일이기 때문에 가능성도 뚝 떨어지고, 지금 일 아니잖아요. 그 다음에 현실감은 아예 그냥 뚝 떨어지고 없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형을 쓰면은 여러분 상당히 현실감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누구에게 뭘 부탁할 때 can you? 그렇게 부탁할 때가 있는데 could you? 이렇게 부탁할 때도 있죠. 근데 can you 보다 could you 해서 왠지 과거형으로 쓰면 좀 더 예의 바르고 공손하다 그랬는데, 그건 뭐냐면은 과거의 일을 묻는 게 아니고, could you 하면은 과거형이라 현실감이 뚝 떨어지니까 현실적으로 당신이 안 해줄 수도 있겠다라는 조심스러운 마음을 거기에 묻히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감이 좀 떨어진다고 보는 거죠. 그런 식으로 여러분 동사의 현재형과 과거형의 느낌 차이를 한번 아신 다음에 지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현실 상황이 돈이 충분히 없는 상황이에요. 돈이 없는데 좋은 차를 못 사요. 이 차가 3억짜리인데 내가 돈이 한 350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돈이 충분히 없어서 좋은 차를 못 사는 현실 상황에서, 만약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좋은 차를 살 텐데, 여러분 이게 현실적으로 어때 보여요? 돈 있어요? 없죠? 좋은 차 살 거예요? 안 살 거죠? 이거 전부 다 텐데라는 것은 이게 뻥라면이에요. 뻥라면. 안 되는 일을 우리가 가정만 하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가정법이라 그러죠. 자, 그렇기 때문에 뭐뭐라면이라는 이 조건에서 현실성이 없기 때문에 어떤 거를 써야 되겠어요? 보세요. If I have had enough money, 충분한 돈이 있다면 해서, 여러분, 그렇죠. had를 써야 돼요, 여러분. had를 써야만이 이 조건은 사실이 아니라는 걸 나타내요. 이 have를 쓰면 너무 현실적이라 안 돼요. 그 다음에 좋은 차를 내가 살 텐데, 살 거야가 아니에요. 진짜 살 거예요? 아니죠. 여러분 will 했다가는요, will은 정말 거야를 나타내는 게 will이에요. 이거는 아니에요. 지금 살 거 아니니까 이걸 쓰면 안 되고, 이거의 과거형으로 살짝
이거 현실감이 뚝 떨어지는 그런 티를 내줘야 되기 때문에 조동사를 과거로 써주고 그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어죠. 그다음에 이렇게 연결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걸 해석할 때 조심하실 것은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워하는 것 같아요. if 다음에 이게 동사가 과거이기 때문에 해석 자체를 내가 옛날에 돈이 많았었다면 내가 샀었을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절대 아니에요, 여러분. 비록 동사가 과거지만 if로 연결됐을 때의 과거는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실 상황에서 어떠한 그 현실성이 없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계를 내린 거기 때문에 현재 사실을 반대한 말이에요. 이거 과거에 있었다면 이렇게 해석 절대 안 합니다. 지금 현재하고 반대된 가정이에요.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근데 없으니까 과거형. 살 텐데 사지 못할 거니까 will 못하고 would 이렇게 과거형을 써줘야 되겠습니다.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뻥나면 연습이에요. 그 텐데의 종류죠. 그래서 현실은 그의 전화번호를 모른다. 알면 전화할 텐데 지금 어떤 사람의 전화번호를 내가 몰라요. 현실이에요. 그래서 전화를 못해요. 그래서 만약에 안다면 전화를 할 텐데를 표현을 해볼 때요. 여기 어떤 걸 써야 될까요, 여러분? If I his phone number 그의 전화번호를 안다는 것은 know 동사죠, 여러분. know가 안다는데 이거에 어떤 형태를 써야 되나요? 현재 사실이지만 여러분 현재 사실의 반대로 지금 모르는데 안다라고 가정만 해야 하므로 이거를 그대로 과거형으로 써야 돼요, 여러분. knew. know의 과거형은 knew죠.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이걸 해석할 때 내가 알았었더라면 이러지 말라 그랬어요. if에 붙어있는 이 과거는 과거 얘기가 아니라 현재의 반대예요. 내가 그의 전화번호를 안다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여기다 걸 건다. 여기다 뭘 쓰죠, 여러분? 어떤 조동사가 필요한데요. 여기다 will 쓸까요? will? 전화 걸 거야. 거야는 will 했다가는 여러분 정말 걸 거예요. 이거 실행하겠다는 의지에 절대 안 해요. 못하잖아요. 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과거형으로 이렇게 과거형으로 고쳐서 would라고 해야만 텐데가 됩니다. 현실, 난 새가 아니다. 난 날 수가 없다. 여러분, 내가 만약 새라면 날아갈 텐데 이 예문은요. 아마 100년도 더 되지 않았을까요? 제가 어렸을 때 영어 배울 때도 이렇게 배웠고 이 예문이 한 60년, 70년 전에 영어를 배운 분들도 이 예문을 아마 썼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만약 새라면 날아갈 텐데가 그 현실과 반대되는 어떤 가정을 그 가정을 나타내는 실현 불가능한 어떤 가정만 나타낼 때 쓸 수 있는 예문으로서 너무나 적합하기 때문이죠. 그걸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내가 만약 새라면 if I 여기다 am을 일단 쓰면은 큰일 나죠. 왜요? am이 현재형이기 때문에 현실 가능한 말이라 여기 불가능한 얘기다 절대 못 쓴다 그랬어요. 그러면 과거형을 써야 되니까 내가 새라면 하면은 was를 써야 되는데요. was는요. 괜찮아요. 그런데 이거는 회화에서만 괜찮아요. 엄격한 문법에서는요. 이상하게도 was 쓰면 될 것이지 주어에 상관없이 비동사는 were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주어가 he든 she든 he 또는 she도 he were, she were 이렇게 돼요. 이거는 문법이라 여러분 왜 그러냐고 저한테 따지지 마세요. 그냥 말이 그런 거를 어쩌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 비동사는 이상하게 were를 쓰더라. 내가 만약 새라면 날아갈 텐데 여기서 날아간다는 말을 여러분 어떻게 will 썼다가는 어떤 일이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날아가야 돼요. 내 의지에 날아갈 거예요. 진짜 날아갈 때 날아갈 수 있을 때만 쓸 수 있는 말이라 큰일 나죠, 여러분. 그래서 진짜 날아갈 것도 아니기 때문에 텐데로 머물려면은 조동사를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야 되고요. 여러분의 입맛에 따라서 꼭 would만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동사의 과거형에 예를 들어 could를 썼다면은 날아갈 수 있을 텐데 이렇게 might를 써볼까요? might 쓰면은 날아갈 텐데, 날아갈 건데 이 정도의 말. 그래서 여러분 조동사의 과거형은 분위기에 따라서
이것저것 쓸 수 있지만 어쨌건 중요한 것은 불가능한 일에서 이렇게 과거형을 써야 됩니다. 앞에 동사도 과거형, 근데 이상하게 비동사는 were를 쓰는 것이 문법이다. 자, 여러분 자, 문제를 한번 중간에 냈어요. 물이 섭씨 100도에 도달하면 끓는다. 자, 지금까지 한 걸 한번 종합해 보는 문제인데요. 이거는 과학이죠. 물이 섭씨 100도에 도달하면 끓는 것은 과학이고 가능성 100% 현실 가능한 일이라 if의 조건절과 그 다음에 주절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항상 동사를 현재로 써야 되죠. if were를 도달한다면 도달하는 것이 뭐죠? reach죠. reach 3인칭 단수니까 reaches. 여기다 will reach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야 되죠. If water reaches 100 degrees Celsius. 자, 도달한다면 그것은 물이죠. water는 끓어요. 물이 끓어요? 여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반드시 그렇게 되는 거죠. 무슨 의지로 그렇게 할 거라는 의지도 필요 없고 그냥 현재형 써야죠. 우리 과학적인 것은요. 그저 현재로 항상 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if water reaches 100 degrees Celsius, it boils.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난 보통 TV를 본다. 이건 뭐죠? 과학은 아니죠. 과학은 아니고 의지도 아니고 그냥 팩트죠. 현재의 사실이죠. 내가 시간이 있으면 내가 TV를 본다는 거는 현재 일어나고 있는 그냥 늘 일어나는 사실이에요. 이런 것도 늘 그런 거기 때문에 항상 현재형으로 써야 되죠. if I 시간이 있으면 있다라는 거 have를 그냥 현재형으로 써야 됩니다. had 쓰면 안 돼요, 여러분. 자, I usually 나는 보통 TV를 봐요. TV 보는데 watch TV 이렇게 현재형으로 써야 되는 겁니다. 자, 그녀가 너무 늦게 온다면 우리는 그녀 없이 떠날 거야. 이거는 일단은 무슨 그 if절을 볼 때 이것이 실현 가능한 일인지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 유무부터 가려야 돼. 그 진라면인지 뻥라면인지 가려야 되는데 여러분 그녀가 너무 늦게 올 수 있죠. 가능성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그녀 없이 떠날 수가 있죠. 이것도 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면 가능한 일, 현실적으로 그럴 수 있어요. if she, 그녀가 너무 늦게 오면 come 동사를 어떻게 할까요? comes. 그냥 현재형으로 써야 돼요. 가능한 거는 if절에서 그냥 현재형으로 써줘라. 그 다음에 우리는 그녀 없이 떠날 거야. 확 떠나버릴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이 의지를 나타내죠. 그렇게 할 거야. 어떻게 하죠? 그렇죠. will을 써서 의지를 나타내고 떠난다라는 거. will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죠. leave 써줘야죠. So if she comes too late, we'll leave without her. 자, 내가 대통령이라면 세금을 줄일 텐데 어머 여기서 뭔가 가능성이 푹 꺼지죠. 물론 여러분들 중에 대통령이 이걸 본다면 이제 예외겠지만 보통 아니라고 칠 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지금 아니 나중에는 될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현실에서는 아니죠. 그럼 대통령이라면 뭐 어떻게 할 건데 세금을 줄일 텐데 이거는 가능성이 있나 없나 if 쪽의 이 부분 자체가 가능성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대통령이라면 이거는 동사가 비동사니까요. 과거로 써야 돼요. 과거를 써야 되는데 비동사는 희한하게 were를 쓴다 그랬어요. If I were president, 내가 만약 대통령이라면 세금을 줄일 텐데 여러분 텐데가 중요해요. 줄일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 거기다 will 쓰면 안 되는 거 아시죠? 어떻게 해야 되나요? will 쓰면 안 되고 살짝 가능성이 없다는 티를 내줘야 되니까 조동사를 과거형으로 합니다. would could 여러분 입맛에 맞게 이렇게 써주고 과거형 써주고 줄이다라는 동사 reduce 써볼까요? 이런 식으로 조동사는 과거를 일단 써줘야 됩니다. If I were president, I would reduce taxes. 자, 이렇게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자, 오늘은요, 어떤 if로 가정을 나타내는 말을 했는데요. 그 가정이라는 것이 아닌 걸 가정할 때는 정말 가정법이고요. 그 이전에 현실 가능한 게 있었죠. 자, 현실 가능한 경우와 현실 불가능한 경우로 나누어서 if절을 연습해 보았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내가 운전면허증이 있다면 이거 벌써 없는 사람이죠. 차를 운전할 수 있을 텐데, 거봐요, 텐데. 지금 이 말로 봐서는 운전면허증이 없어서 운전을 못하는 사람의 경우죠. 자, if I have had 고르시고 driver's license, I could 골라서 drive 마저 완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에도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가정법 두 번째 시간인데요. if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if절 오늘 할 것은요,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이 텐데가 있다는 걸로 봐서는 가능성이 없는 가정을 하는 거네요. 자, 이렇게 가능성 없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특별히 가정만 하니까 가정법이라고 했던 거죠. 자,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얘기인데요. if는 뭐뭐라면 이런 뜻인데요. 그 뒤에 오는 말이 다 다릅니다. 뭐뭐라면 뭐뭐 한다, 뭐뭐 할 거야, 이렇게 할 거는 굉장히 현실적인 얘기고 가능성이 있는 거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한다, 할 거야가 되겠죠. 그 다음에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텐데에서 끝난다는 거는 이 말이 이제 실행 가능성이 없고 못하는 거니까 비현실적이고 가능성이 없다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거는 가정만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그런 거를 동사를 변화시켜서 가정하게 해서 그걸 가정법이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있다는 거 한번 기억하시면서 다시 간단하게 지난 시간 거를 복습 잠깐 하겠습니다. 자, if로 이어지는 말 중에서 어떤 과학적인 거나 실현 가능한 거, 100% 가능한 거, 아니면 가능성이 꽤 있는 그런 거를 쓸 때는요, if 다음에 뒤에 오는 이 동사를 반드시 현재로 썼습니다. If ice melts, it becomes water. 얼음이 녹는다면 얼음은 물이 됩니다. 이거는 과학이고 현실적으로 너무나 100% 실현 가능한 얘기죠. 이럴 때는 동사를 현재형으로 씁니다. 그 다음에 if I go to London, I will call you. 내가 런던에 간다면 나는 너에게 전화할 거야. 이거는 과학도 아니고 실현 가능성 100% 있는 건 아니지만 가능성 자체는 있죠. 그래서 이럴 경우는요, 가능성이 있으면 if에는 여전히 현재형을 써줍니다. 미래라고 해서 이게 미래 일이죠. 여기다 will을 쓰지 말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 뒤에 오는 말은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실행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의지를 표현해서 will을 써줬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정말 진짜 가능한 거라 제가 라면도 가능한 거니까 여긴 진라면이다 이런 말씀도 드렸죠. 그 다음에 이제 뻥라면, 이제 실현 가능성 없는 거 볼까요? 내가 만약 새라면 날아갈 텐데, 이 부분에서 뭐뭐 라면이라는 이 조건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아예 이거는 가정밖에 못하는 거죠. 새가 아니잖아요. 새라고 가정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현실성이 뚝 떨어지는 일이라 그걸 표현하기 위해서 동사를 현재형을 못 쓴다 그랬어요. 동사의 현재형이라는 것이 굉장히 실현 가능성이 있는, 현실성이 굉장히 높은 거기 때문에 과거형으로 살짝 이렇게 내려앉힌다 그랬습니다. 비동사는 were를 쓰죠. If I were a bird, 내가 만약 새라면 I could fly, 나는 날아갈 텐데. 진짜 날아갈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will 같은 거, 할 수 있다라는 현재형 can 같은 거 쓰면은 큰일 나요. 정말 할 거고 정말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돼서 이 조동사 부분을 이렇게 과거형으로 써야 텐데가 됩니다. 이걸 지난 시간에 한 거죠. 그 다음에 if I had enough money, I would buy a nice car. 내가 충분한 돈이 있다면, 근데 지금 돈이 모자라요. I would, 나는 좋은 차를 살 텐데, 살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현실적으로 가능하지 않은 거, 불가능한 걸 가정할 때는 if의 동사를 과거로 해주고 그 주절 부분에 조동사가 나올 텐데 이걸 과거형으로 해줘야 텐데가 된다. 이것이 지난 시간까지 한 거였죠, 여러분. 자, 그럼 오늘은 뭐 하려고 그러나? 오늘도 이제 뻥라면 시리즈인데요. 뭐뭐 라면이 불가능한 걸 오늘 계속 할 건데요. 왜 계속 하냐면요, 이런 경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뭐라면 뭐뭐 할 텐데, 이 부분은 언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새라면 날아갈 텐데, 내가 돈이 많다면은 충분하다면 차를 살 텐데, 이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어떤 가정을 한 거죠. 현실과 반대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가정을 하되
현실, 지금 현재 사실, 현실과 반대되는 걸 가정하는 걸 우리가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반대 가정이 이런 것도 있어요. 뭐뭐였었더라면, 뭔가 라면과 였었더라면은 좀 다르죠? 였었더라면 할 텐데가 아니고 했었을 텐데. 이게 전부 다 과거 얘기죠. 우리가 과거에 이미 끝난 일, 벌써 끝난 일을 가지고 반대로 그때 그렇게 했었더라면 그랬었을 텐데, 이렇게 반대로 가정을 해보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것도 뻥라면인데요. 이거는 이제 제가 별명을 버스는 떠나고 라고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버스는 떠나갔으니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과거 현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이제 이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시간선이 다르기 때문에 달리 표현해 줘야 되는데요.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것은 그냥 여기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현재하고 다른 어떤 걸 할 때는, 가정할 때는 과거 동사를 쓴다 그랬고, 주어 다음에 여기 조동사를 과거로 써준다고 했는데요. 이거는 현재 사실과 반대되는 걸 가정하는 거고, 한 단계 더 내려서 과거 속의 일, 이미 끝난 일 가지고 그 당시 그렇게 했는데 그랬었더라면 뭐 이런 얘기를 할 경우는 이것보다 시제가 한 단계 더 내려앉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과거 동사였던 것은, 이거는 더 옛날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과거 동사보다 한 단계 더 내려앉은 것은 had pp, 과거 완료거든요. 그래서 if 주어 쓰고 이 부분에 had pp, 즉 과거 완료를 쓰면은 뭐뭐였었더라면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 뭐뭐 할 텐데를 would 동사원형 썼는데요. 뭐뭐 했었을 텐데는 이거보다 더 옛날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끝난 일에 대한 반대로 가정만 할 때는 would는 그냥 조동사의 과거 써주고요. 이 부분에서 동사원형이 아니고 have pp를 씁니다. 그래서 이거를 잘 알아두세요. 조동사 다음에 have pp를 쓰는 것 자체가 과거 얘기입니다. 조금 어렵고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여러분, 과거 속의 얘기를 반대로 가정할 때는 if 주어 had pp, 뭐뭐였었더라면, 그 다음에 주어 would could 여기 조동사 과거형 써주고요. 뒤에는 have pp, 뭐뭐 했었을 텐데 라는 패턴으로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좀 어렵죠 여러분? 이것은 연습이 좀 필요한 일이죠. 돈이 많으면 널 도와줄 텐데, 이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만 하는 거죠. 지금 현재를 반대 가정이고, 돈이 많았었더라면 널 도와주었을 텐데, 이거는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이에요. 그 당시 뭐 작년이면 작년, 옛날에 돈이 없었는데 그때 돈이 많았더라면 내가 너를 도와줬었을 텐데 못했어, 이런 뜻이죠. 그래서 이것과 이것 전부 다 가정만 하는 가정법인데요. 이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한 거고, 이거는 이미 과거에 있었던 일에 대한 반대 가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여러분 뭐 쓸까요? 돈이 많으면, 근데 없죠. 많으면 도와줄 텐데 이거 없어요. 없는데 많으면 했으니까 have를 그냥 쓰면은 현실감이 있어서 안 돼서 과거로 써줘야 됩니다, 여러분. If I had a lot of money. 이걸 갖고 내가 돈이 많았었더라면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해석 자체에 조심하시라 그러겠습니다. if 다음에 과거 동사. 내가 돈이 많다면 도와줄 텐데. 여기 도와줄 거라고 여기 will을 썼다가는 안 되죠. 이거는 정말로 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서, 이건 가능할 때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조동사를 과거로 이렇게 해줘야 널 도와줄 텐데가 돼. 이것도 도와줬을 텐데 그러면 안 되고요. 전부 다 현재하고 반대되는 얘기를 하니까 돈이 지금 없는데 있다면 도와줄 수 없는데 도와줄 텐데, 이런 경우입니다. 여기 help 빠졌구나, 동사가. 네. If I had a lot of money, I would help you. 그 다음에 과거 얘기해 보겠습니다. 옛날 얘기, 한 1년 전이라고 볼 때요. 돈이 많았었더라면 해볼까요? If I, 많다, have를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여기 현재를 반대한 거는 과거로 썼는데 이거보다 더 옛날로 한 단계 더 내려앉아야 되므로 had pp를 써야 돼요. If I had 일단 써주고, 여기 가지고 있다 have 동사에 또 pp가 head니까 어머나 헤드가 돼요. 이상해요. 뭐 이상해도 여러분이
그걸 적응해야 돼. 해도 이상한 게 아니고 정말 정상적인 말이고요. 아무렇지 않은 말입니다. 자, had pp가 have 동사의 pp가 had라서 이런 모양도 있을 수 있어요. 돈이 많았었더라면, 충분한 돈이 많이 있었더라면 널 도와주었었을 텐데, 못 도와줬는데 그랬었을 텐데, 이거는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요. 조동사는 과거를 일단 써주고요. 뭐 could 써도 되고요. might 써도 되고요. 이 부분을요. 이 부분을 과거의 반대는 have pp를 쓰라 그랬으니까요. have 그다음에 pp helped 이렇게요. 좀 어렵지만 이 부분은 주어 다음에 had pp 그 다음에 주절은요. 조동사 과거 다음에 have pp예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어려우시면 if나 주절이나 전부 다 had pp라고 생각을 해놓고 여기는 왜 have로 바뀌었냐면 여기 이제 조동사가 있으니까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had는 원형이 아니니까 have로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게 한번 생각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연습이 좀 돼야 되는데요. 전부 다 이제 과거에 이미 끝난 일에 대해서 반대로 그랬었더라면 그랬을 텐데 이건데요. 이번에는 if절이나 주절에 살짝 부정어를 넣어서 그렇게 표현 한번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뭐 했었더라면이 아니라 뭐뭐 하지 않았었더라면 이것도 가능하고 뭐뭐 했었을 텐데가 아니고 뭐뭐 하지 않았었을 텐데 이런 말도 가능한 거잖아요. 해보겠습니다. 내가 어딜 가는데 늦어가지고 기차를 타야 되는데 놓쳤어요. 그러면은 내가 만약에 늦지 않았더라면 기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말을 해볼 때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If I hadn't been late. 여기에 어떻게 쓰냐면 had pp를 쓰는데요. had pp인데 이게 had 부분에 늦었더라면이 아니고 늦지 않았더라면 부정적인 말을 할 때 늦지 않았더라면 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not을 붙이면 돼요. hadn't been 여긴 pp예요. 비동사의 pp가 been이죠. If I hadn't been late 내가 늦지 않았었더라면 내가 그 기차를 탈 수 있었을 텐데 I could have pp have taken the train. 좀 어렵죠 여러분. 그 다음에 내가 방을 청소를 안 했었거든요. 방이 너무너무 지저분한데 엄마가 나갔다 오시더니 내가 방을 너무 지저분하게 해놓으니까 엄마가 화가 났어요. 이게 사람 사는 방이냐 이렇게 화가 엄청 났어요. 그래서 내가 방을 청소했더라면 엄마를 화나게 하지 않았었을 텐데 그런 말을 한번 하는 건데요. 방을 청소했더라면 if I had pp clean의 pp예요. If I had cleaned my room 내가 내 방을 청소했었더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엄마를 화나게 하지 않았었을 텐데 이 말을 어떻게 하냐면요. 이 조동사 부분에다 not을 붙여요. would not 줄이면 wouldn't가 되겠죠. wouldn't 해놓고 그 다음에 have pp 쓰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I wouldn't have made my mom angry. 이게 make 동사를 사람을 같이 쓰면 이 사람을 만드는데 이 뒤에 이런 상태 angry 화가 난 상태로 만든 거니까 화나게 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겠습니다. If I had cleaned my room 내가 내 방을 청소했더라면 I wouldn't have made my mom angry 내가 엄마를 화나게 하지는 않았었을 텐데. 여러분 조금 어렵지만 연습을 계속 하시면 좋겠네요. 자, 오늘의 퀴즈는요. 내가 그의 번호를 알았더라면 이거 과거의 일 아닌가요? 그에게 전화했을 텐데 이거 과거의 일이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과거에 이미 끝난 일 과거의 그 어느 시점에서 내가 전화번호가 없어서 전화를 못했던 그 일에 대해서 반대로 가정을 해보는 건데요. 자, 이번에도 if절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 번째 시리즈로 하고 있어요. 여러분 if로 시작되는 말에서 어떤 조건 뭐뭐라면 그 다음에 뒷부분 주절에 뭐뭐일 텐데 이런 문장 구조 계속 해오고 있어서요. 여러분 앞에 있는 영상 2개를 보고 오셔야 오늘 영상이 이해가 가십니다. 자, if절을 오늘 하는데요. 오늘은 가정법 중에서도 혼합 가정법을 하겠는데요. 이 혼합이라는 말은 뭔가 섞였다
섞였다는 얘기죠. 자, 가정법이라는 것은 가정만 할 때 일어나는 거죠. 현재 사실의 반대를 가정해 보거나 과거에 끝난 일을 반대로 가정해 볼 때 우리 가정법이라고 하죠. 자, 그런 것을 우리 계속 해오고 있었는데요. 오늘은 두 가지 시제가 합쳐져 있어서 혼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너와 가까이 살면 너희 생일 파티에 갔었을 거야. 어머. 그러면 이걸 보면은 앞에는 내가 너와 가까이 산다면 지금 가까이 안 살죠. 분명히 멀리 살려. 나는 서울 살고 너는 부산 살고. 그런데 너희 생일 파티에 오라 그래. 먹을 거 잔뜩 해놓고 빨리 와. 어서 와. 그러면은 내가 여기 서울에서 부산으로 너무 머니까 못 갔어요. 근데 가까이 살면서 갔었을 텐데 이런 말을 우리 할 때요. 갔었을 거야 라는 것은 과거 이미 끝난 일이니까 과거 사실에 반대되는 어떤 가정이죠. 그래서 한 문장에서 섞여 있죠. 이것은 현재와 반대되는 어떤 가정을 해보는 거고 이 결과 쪽은 과거에 이미 끝난 일을 반대로 가정해 보는 거라 섞여 있습니다. 또 다른 예는요. 더 열심히 공부했었다면 지금 난 선생님일 텐데 뭐 공부를 열심히 하면 반드시 선생님이 되는 건 아니고요. 뭐 안 그래도 다른 어떤 직업을 얻을 수도 있는데 일단 선생님은 기본적으로 공부는 좀 하셨겠죠. 그래서 해본 건데요. 더 열심히 공부했었다면 이거는 이미 끝난 일이죠. 과거의 일, 버스는 떠나가고. 자, 이미 과거에 내가 공부를 안 했단 말이에요. 하루에 한 5분 공부했어요. 그러니까 더 열심히 했었다면 이거는 이미 과거의 일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가정이 되겠고요. 지금 난 선생님일 텐데 이건 지금 나의 현 상황이 선생님이 아니고 다른 거예요. 그런데 선생님이 되고 싶었나 보죠. 근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현재 사실을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문장에서 과거 사실의 반대와 현재 사실의 반대를 공존하게 할 때 우리는 혼합이 되기 때문에 혼합 가정법을 이용해서 표현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 어떤 가정을 하는데도 한 문장 속에서 어떤 시간선이 섞여 있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제 눈이 왔었더라면 지금 땅이 미끄러울 텐데. 자, 이 한 문장에서 시제가 두 개가 섞여 있어요. 앞에는 어제 눈이 왔었더라면 어제에 대한 가정이고요. 지금 땅이 미끄러울 텐데는 지금 현재 사실에 대한 어떤 반대로 가정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뭐뭐라면 이 부분에도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냥 뭐뭐라면이 있고 뭐뭐였었더라면이 있는 거예요. 이건 현재의 사실을 반대로 가죠. 이것은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죠. 자, 이 문장에서는 였었더라면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텐데 부분도 시간선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어요. 뭐뭐일 텐데가 있고 뭐뭐였을 텐데. 자, 일 텐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해 보는 거고 였을 텐데는 과거의 어떤 지나간 일을 반대로 가정해 볼 때 쓰는 거죠. 자, 여기서 지금 땅이 미끄러울 텐데는 여기 뭐뭐일 텐데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개의 가정이 섞여 있으므로 자, if에는 어떤 걸 해야 될까요? 어제 눈이 왔었더라면이니까 과거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니까요. 여기는 과거 완료를 써야 되는 거죠. 자, had pp를 써야 되는 거죠. had pp에서 동작이 뭐예요? 눈이 내리다라는 동작 snow가 있어요. 그렇죠? snow에다가 ed를 붙이면 이거는 과거나 과거분사가 되죠. 그래서 if it had snowed yesterday, 어제 눈이 왔었더라면 사실은 안 온 거죠. 자, 그래서 여기 가정법에서도 had pp가 쓰이게 되는 이 부분이 과거 완료라서 문법적인 용어로는 가정법 과거 완료다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 여기 텐데 부분은 현재 사실의 반대예요. 자, 땅이 미끄러울 텐데 근데 지금 안 미끄럽죠. 안 미끄러운데 미끄러울 텐데 그랬으므로 여기 조동사 과거 써지고 미끄럽다라는 건 어떤 상태를 말하므로 비동사가 필요하죠. 그 동사 원형이 있어야 되니까 be 써줘서 the ground
땅이 would be slippery. 미끄러울 텐데. 사실은 안 미끄럽죠? 자, 이 부분은 여러분 현재 사실의 반대라서 이런 거는 또 가정법으로는 과거라고 하죠. 가정법 과거. 이 두 가지의 가정법이 섞여 있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공존하는 거 알아볼까요? 너와 가까이 살면 너희 파티에 갔었을 텐데 지금 너랑 나랑 멀리 살아. 그런데 가까이 산다고 가정한다는 거는 현재 사실을 반대로 가정하는 거고, 너희 파티에 갔었을 텐데 이미 안 갔어. 이미 끝났어요. 파티는 끝났는데 그 과거 속에서 내가 갔었을 텐데 못 간 거죠. 그래서 과거 사실 반대입니다. 이걸 그대로 영작하면요, 이 부분은 현재 사실 반대니까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동사를 과거로만 하면 되죠. If I lived closer to you. 내가 너에게 좀 더 가까이 산다면. 이거 살았더라면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해석이 if 다음에 여기 동사가 과거라고 과거처럼 해석을 해서 살았더라면 이건 아닙니다. 현재 사실을 반대인데도 과거 동사를 써서 현실감을 떨어뜨리는 거라고 했습니다. 자, 산다면은 파티에 갔었을 텐데, 이 부분은 과거 사실 반대니까 여기 주절에 있어서 과거 사실 반대는 would, could처럼 조동사 과거에다가 have, pp를 썼던 거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줘야 돼요. I would have come to your party. 여기 would 대신에 could, might 이런 거 여러분들이 적절히 아무거나 쓰시면 돼요. 그때 분위기에 따라서 I would have come. come이 이건 뭐냐면 come 동사의 pp예요. come, came, come. come 동사의 과거 분사입니다. I would have come to your party. 너희 파티에 갔었을 텐데. 자, 연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이거 좀 어렵죠? 원래 가정법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하는 문법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뭐 시제를 현재하고 반대로 이렇게 쓰다 보니까 그런 점이 굉장히 어렵죠. 자, 사과를 했었더라면, 이 사과 애플 아니고요. 사과를 미안하다가 했더라면 지금 기분이 더 나을 텐데, 그러면 사과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이거 과거 사실을 반대를 가정이죠. 어저께 내가 너 만났을 때 미안해서 미안했었다고 내가 사과를 해야 되는데 사과를 안 했어요. 뭐 사과를 했었더라면 그러면 훨씬 사과하고 나면 기분이 더 낫잖아요. 지금 기분이 더 나을 텐데, 이거는 지금 나의 상태의 반대를 가정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혼합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앞부분은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요. if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볼까요? if, 여러분도 같이 해주세요. 내가 사과를 했었더라면 if I 다음에 과거 사실의 반대니까 had, pp. had, 사과하다가 뭐죠? apologize. 이렇게 표현하면 돼요. 이제 이거를 pp로 했습니다. If I had apologized. 다음에 여기 컴마 해주고 잠깐 쉬었다가 뭐일 텐데를 여기 쓰는데, 이 부분은 현재 사실을 반대니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I 해놓고 무조건 조동사는 과거로 해야 되는 거 맞죠? I would, I might. 이게 뭐 그때 그 내용의 분위기에 맞게 이렇게 골라서 가정법 과거 써지고, 여기에는 동사 원형만 그냥 쓰면 되죠. 기분이 더 나을 텐데 어떻게 해볼까요? 기분이 더 낫다는 건 여기 동사 원형 써야죠. 일단 feel better 이렇게 할까? 더 나을 텐데 better. feel better 이거는요, 몸의 상태가 더 좀 좋아졌다는 뜻도 되고 기분 상태도 좀 좋아졌다는 뜻도 돼요. 이번에는 기분이겠죠. 자, if I had apologized, I would feel better.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은요 가정법 시리즈에서 마지막이었는데요. 혼합 가정법으로 그 한 문장에서 어떤 과거 사실, 현재 사실 이런 것이 공존할 때 그걸 반대로 가정해 보는 걸 해보았습니다. 좀 어려웠지만 연습을 통해서 쉬워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퀴즈는요, 어제 눈 속에서 놀았더라면
그럼 놀았겠어요? 안 놀았겠죠? 놀았더라면 지금 우리는 아플 텐데, 막 감기 걸리고 아플 텐데, 그러면 어제 눈 속에서 안 놀았고 지금 상태는 안 아픈 거죠? 그것을 영작해 주시는데요. 눈에서 놀다는 play in the snow 이 정도 표현하시면 되겠고, 아픈 거는 비동사에다 씩을 쓰시면 괜찮겠습니다. 자, 이걸 댓글에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상을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